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은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세요. 2부도 저희 채팅창 활발하게 열려 있고요. 전화 상담도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와는 다르게 또 2부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히든 카드가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또 네. 어떤 종목이 또 수익을 줄 수 있을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2부도 저희 종목 진단이래. 출석 체크. 그렇죠. 잠깐만 하고 갈게요. 다시 들어오십시오. 네. 예. 일단 울강아지님 또 오늘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네. 이건 앵커님으로 바뀐 건가요? 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이제 이건 앵커님과 함께 저희 매일 저녁을 지키게 됐어요. 그렇게 내일 됐습니다. 저녁에도 또 함께 하실 거니까 이건 앵커님은. 내일은 또 뭐 옷 갈아입고 또 한 번 또 네, 하는 걸로. 반짝이 옷 입고 등장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리오님께서 끝까지 시청합니다. 아이, 라고 하셨고, 좋습니다. 그만큼 예. 또 수익도 끝까지 또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푹고 미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맨오브 와일드님께서 동방박사님 감기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응원도 해주셨고, 이분 또 오셨습니다. 뾰롱롱롱님께서 오늘도 시청하고 있네요.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쉽지 않네요, 역시 이분은.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계속 남겨주시면서 네. 저희는 첫 번째 종목 진단, 특별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는 동안 이 종목 때문에 다들 좀 한숨을 좀 크게 쉬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공통 종목인데요. 네. 정심님께서 올려주신 LG화학 예고했던 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74만 원.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가 거의 근처인데 비중이 비중이. 충격적이죠. 예, 80%입니다. 이 본인의 운명을 지금 다 LG화학에다가 올베팅. 맡기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LG화학이 그래도 잘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크게 받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좀 깊이 받기는 했지만 네.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우상향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라고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분의 운명은 이 80%의 비중은 수익을 얼마나 챙겨갈 수 있을 그러게요. 것인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할게요. 반종미 소장님, LG화학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예, 일단 희망감으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겠습니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매도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습니다. 비중을 줄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투자 전략 확인해 볼게요. 먼저 반종미 소장님, 희망과 함께 보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80%를 제가 오랜만에 봐서 이게 네. 좀 굉장히 좀 흔들리기는 한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LG화학에 대한 이슈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뭐 많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던 시점을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대응을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흐름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지금 아마 오늘부터 좀 부각이 됐나요? 뭐 전체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폐배터리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LG화학과 관련된 LG화학 종목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4월부터 조정폭을 좀 받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이 조정 현재 흐름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좀 그 밴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먼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차 목표가 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현재 구간에 그 매수하셨던 구간에서 상단 5%를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그렇다 한다면은 만약에 하단으로는 저는 10%를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으로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 그때는 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는 좀 제가 이제 의도를 한 건 아닌데, 목표가는, 트리플 세븐, 그러니까는, 77만 7천 원 말씀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손절가는 트리플 6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상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66만 6천 원대가 제일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666. 있습니다. 네. 그래서 777666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네.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사실 1차 목표가만 잘 도달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5% 상승 때 반 정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 정도 줄여주시고 네. 그 다음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81만 4천 원.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에서 10%. 네. 그때는 또 그 이만큼 올랐을 때 또 반 좀 그 비중을 줄여주시고 네. 최종 목표가는 현재 구간에서 888 가시죠. 888, 예, 최종 888이 목표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20%이기 때문에, 네, 20%이기 때문에 88만 8천 원. 그러니까 888 했을 때는 전량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래쪽에 그렇게 지주 구간을 좀 잘 형성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역시나 LG화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고 아래쪽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희망을 갖고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네요.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도 지금 점점 또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좀 많이 이끌어져 가고 있고, 또한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2차 전지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저는 폐배터리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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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최근에 이제 소금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라고 있는데 그런 이슈나 이제 페라이트가 뜨고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가 폐차가 되는 시점이 2024년에서 5년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까지는 뭐 기다려도 되지만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얼마 안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 한다더라도 지금은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를 좀 선반영해서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5%를 노리자. 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수가도 낮지는 않고 비중을 워낙에 가득 실으셔서 그쵸.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대응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666-777-888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쉽네요. 자, 네. 이번에는 최병훈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주식이 감적이 별로 없어요. 슬프네요. 항상 뒷북 투자를 하든지 가격을 보고 많이 빠진 주식 사거든요. 네. 그러면 단순하게 LG화학을 사는 이유가 2차 전지 때문에 아마 사실 거예요. 뭐 리튬도 있고 니켈도 있고 관련된 네. 양극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폐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고 또 포스코 홀딩스도 뭐 그 관련된 앞으로 니켈부터 다 하니까 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를 판단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도 니켈 관련된 뭐 리튬과 전체 실적 25년부터 나옵니다. 그전엔 거의 안 나오고요. LG 에너지 화학도 비슷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다수 이제 납품 관련된 건 양극재도 뭐 절반 조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LG화학의 40% 정도는 40%대는 화학이고 나머지 한 절반 가까이는 에너지 이제 배터리 쪽이죠. 네. 그럼 이 화학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져야만 성장을 하는 거고요. 그럼 아직 경기가 불투명, 내년은 뭐 좋아지긴 확실하지만 올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를 위해서 배터리를 산다면 LG화학을 사지 말고 그냥 자회사, 강력한 자회사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직접 사면 되죠. 네. 과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절반의 삼성 바이오가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있죠. 거기에 절반 정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랑. 그러면 삼성 바이오가 좋으니까 삼성물산 끝없이 안 팔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도 자산 가치가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얼마야? 삼성물산 저평가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고 삼성바이오 좀 삼성바이오 사면 돼요. 주식 이렇게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거, 자신만. 남들은 나 같은 사람,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래서 동의성이 시세 형성 원리의 동의성이라고 있습니다. 동의성. 남들이 동의해줘야 주식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외국은 계속 팔죠? 이번 주 가장 많이 파는 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LG랑 47% 갖고 있는데 이것은 워낙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유통량이 적어서. 네. LG 에너지가 한 82%가 대주주 갖고 있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주사를 사도 그 효과는 있어요. 근데 LG화학은 단지 경기화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LG화학을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안 사는 이유가 개인은
주가가 고점인 거야. 사상 고점 근처. 그러니까 못 사고 있는 거고 LG화학은 100만에서 70만 싸다고 많이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번 이미 85만 원 갔을 때 100만 원에서 내려와서 반등 탄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좋아져야만 경기가 하락된다. 미국 경기가. 네. 그러면 LG화학이 다시 100만 돌파할 수는 있어요. 그럼 지금 70만 사가지고 50%도 못 먹을 바에 지금 LG 엔솔 사면 언제든지 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현재 전체 작년에 이익에 LG화학 이익에 뭐 1조 정도밖에 기여 안 되고 지금도 거의 영업이익 1분기 1.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지금 LG 엔솔은 훨씬 더 빨리 실적과 이익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LG화학을 가야 될 이유가 리튬이나 니켈이다 이런 것은 아직 멀었고요. 그걸로 가지고는 지금은 그쪽은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굳이 내가 배터리 제 세례사를 세례해서 갖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사지 않아요. 니켈부터 전부 다 리튬. 중국 거 사면 되죠. 물론 IRA겠지만 다 합작해서 사면 됩니다. 네. 그만큼 앞으로는 단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서 뭐 리튬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전부 다 리튬 관련된 주식은 아주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게 테마로만 생각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LG화학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좀 길게 보면 괜찮지만 지금은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손절가 72만 드리겠고요. 절반은 목표 비중 줄이고 목표가 83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또 얘기를 쭉 듣고 나니까 굉장히 찬물로 샤워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아까는 온탕이었는데 네, 지금은 또 확실하게 냉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심님께서 LG화 화이팅이에요라고 하시면서 지금 함께해주고 아이고. 계시는데 맨 두 분의 80%잖아 진짜.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면서 네. 적절한 온도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투자 의견 다시 한번 가격적인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반종미 소장님은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일단은 5% 수익을 노리자라는 전략입니다. 목표가 777, 77만 7천 원 잡아주셨고 네. 손절가 66만 6천 원이고요. 최종적으로는 88만 8천 원까지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서 비중을 확실하게 덜어내시고 83만 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정심님께서 오늘 뭔가 1타 2피 다 맞아요. 얻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피드 진단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신명숙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이에요. 3,075원에 7%. 지금 대한해운이요? 1,914원입니다. 3천 원대면 꽤 오래 가지고 계셨고. 그 한 40% 이상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대응 부탁드립니다. 보면은 또 1851원까지 갔었으니까 또 최근 와서는 또 가장 더 낮긴 또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왔긴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지금 현재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이제 조선업이나 그런 부분들 했을 때 이제 컨테이너 운행 지수에 따라 이제 네. 뭐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그쵸, 하지만 그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냥 지금 묵묵히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비중이 한 7% 정도 되시는데 이 비중이 7%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기도 지금 모환상입니다. 그냥 버티는 거군요. 그냥 지금은 버텨서 지켜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안 좋다고 해서 손절을 하면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수익이 힘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3,000원에서 지금 2,000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한다면은 이게 지금 37%인데 사실 37%까지는 견뎌주셔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나면은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기관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별다른 지금 기대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 대신 지금 이게 비중이 만약에 20% 30%였다면은 좀 손절을 하시면서 강행을 하셔야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7%는 좀 더 그냥 기다려 보시고 조금 일단 여유가 있군요. 계속 버텨가면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구간들은 2,100원에서 2,400원 구간을 주가가 잘 돌파를 하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아래에 더 열려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안 좋군요. 더 내려갈 수도 예,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도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많이 줄기는 했지만은 그 소폭 줄기는 했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실적을 보고 이 기업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좀 더 한 두세 달을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는 지금은 별다른 대응하기에는 다소 아쉽다. 손절을 감행하실 수 있으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절 타이밍도 놓친 상황이라 일단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가 조정이 나와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일단은 기다려요. 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흘러가는 거 보시고요. 그때 이제 한번 다시 재문의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뭔가 이게 숫자로 딱 가격대를 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 대한해운이었고요. 우선은 한 1, 2개월 정도 보유를 하시면서 포인트는 2,100원에서 2,400원의 돌파 여부, 네네. 그리고 바닥이 좀 더 열려있다는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두 분과 함께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 들어오세요. 궁금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얼마든지 올려주셔도 좋고요. 종목 올려주실 때 구체적인 궁금증들 같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꼼꼼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주시면 또 바로바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겠죠.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뭐 다 정해놓고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제가 놓치지 않았을까, 이게 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선님께서 진성TC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950원이고 5% 정도 살짝 담으셨어요. 진성TC가 현재 11,860원. 지금 비슷하네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병훈 전문가님, 진성TC 추가 매수하면서 좀 비중 늘려가도 괜찮을까요? 네, 비중은 20%는 사야죠. 오, 그래요? 5% 사서 못 풀겠습니다. 수익이 안 그죠? 토탈 20%죠. 이거는 5% 더 사서 이제 늘려가도 수익이 괜찮아요. 뭐 이 정도 네. 수익이 이제 10% 사도 사실은 네, 수익을 100% 먹어봤자 계좌 10%밖에 안 나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권이고 주가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업황도 좋아지고 그러면 비중은 기본 20%는 사야 됩니다. 그리고 5% 사고 이 주식을 하면서 던져보는 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워런 버핏도 그러고 다 그러거든요. 네. 돈 번 사람들은 던져보듯이 좀씩 사보고 찔러본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것도 그쵸. 먹을 감지 아니면 감정을 보듯이 단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그냥 얻어건지는 그런 거잖아요. 네. 나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그 기업을 알고 잘 알아야 되죠. 그럼 진성TC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일단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어떤 종목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편남을 다 보고 그쵸. 업황이 어떤지 보고 그다음에 가치 평가 즉 시가총액 얼마인지를 보고 현재 주가지 얼마인지 보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신의 투자 철학을 감안해서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는 진성TC는 중장비기에 뭐 굴삭기라든지 뭐 포크레인 이런데 롤러를 넣습니다. 하부 구조에 네. 같이 하부 롤러를 넣으니까 그러면 중장비를 많이 생산할 때 이 회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기계주들이 실적이 아주 좋아요. 네. 특히 미국에 나가는 기계들은 중장비 기계가 아주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바켓도 그렇고 전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는 미국에 공장이 있나요? 뭐 생겨 있는 거 그렇고 뭐 미주도 중국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글로벌하네요.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공장을 많이 지으면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이 지금 공장을 어디 지을까요? 많이 지어요. 네. 반테주 공장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 네. 엄청 짓습니다. 우리나라도 20조 이상 갖다 지금 지으려고 가고 있잖아요. 모멘텀이 있네요. 미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이 부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제조업 부활해서 엄청 좋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조업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가 좋은 거죠. 제조업이라 그래도 그렇지만 그쪽이 좋기 때문에 네네. 세계가 그걸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그러면 그 공장 지을 때까지는 기계 관련된 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성 TC는 추가 매수 20%를 하고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하고 2022년도 15,750원. 이 돌파 시도하기 전에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14,000 정도를 보고 일단 14,000원 보고 들어가지만 거기 가서도 이익을 확대할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가면 사상 최고가를 사상 최고가 22년도 15,700원 이걸 돌파해서 사상 최고가 21년도 4월 달 주가를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1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이미 주식이 시그널로 보여줬습니다. 월봉 차트인데요. 예. 고점에서 바닥은 3번에 나왔고요, 이때가. 그 다음에 이미 작년에 하반기 실적 좋았거든요. 급등해 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실적 때문에 급등했다. 네.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이쪽으로 안 가고 그러니까 같이 내려왔잖아요. 지지선을 정확히 지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돌파하면 당연히 이걸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4,000 1차 먹고 19,000 드릴 테니까 지금은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 워낙 잘 나오고 1분기도 잘 나왔거든요. 네. 35% 정도 돼서 앞으로 더 잘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야. 사실 진성태 씨 매도 의견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기계 좀 쳐다보지 말라고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게 작년까지도 기억이 계속 나가지고. 그랬어요. 기계주,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건설주. 21년도 말부터 계속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합주도 그렇고 경기가 나빠졌는데 근데 이제 이런 쪽이 실적을 보니까 모멘텀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 들어가는 걸 사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잖아요. 네. 2차 전지 뭐 양극재분도 미국 주식 사고 2차 전지 미국 주식 사잖아요. 엄청 가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에 공장 짓는 주식 가려면 그런 거 가면 되죠, 그죠? 오케이. 간단하죠, 주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태 씨 계속해서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제 5% 살짝 담으셨으니까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비중을 늘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14,000원 그리고 19,000원까지도 고점 높여가는 거 저희도 같이 응원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진성태 씨. 미국에 또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캐터필라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다음 종목 좀 보겠습니다. 아이디 재밌네요. 4989. 4989, 그렇죠. 4989.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사고 잘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종군당인데요. 87,000원을 사셨어요. 비중은 30%. 그러니까 뭐 매수가 근처이고요. 일봉으로 쭉 보게 되면은 종군당이 최근에 뭐랄까요? 좀 올라오는 기미가 그닥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쭉 한번 저게 좀 가깝게 봐서 그런데 전 되게 멀리 봤거든요. 안 움직여요, 거의. 작년 한 1년치 걸 쭉 봤는데 21만 원이 최고치였었어요. 우선은 제가 본 것 중에서. 근데 쭉 내려와서 지금 88,4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그런 상황인데요.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종근당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홀딩 해야죠. 홀딩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게 저는 좀 제 좀 특성상 좀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한 1, 2년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1, 2년 정도 이제 조정받으면서 저점 갱신을 한 다음에 좀 추세가 이제 전향이 되고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올라왔을 때 이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사실상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좋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슈가 하나 있는 것이 그 HK 이노엔과 K캠 제약에 대해서 K캠 계약이 있는데 뭐예요? 이게 올해 말 종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의 여부가 좀 달려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이슈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더 남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제일 좋은 부분들은 지금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또한 기관의 순매수세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한 1, 2년간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 갱신을 했던 게 작년 이제 10월 13일이었거든요. 네. 13일 이후에 이제 저점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전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폭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는 시점인 거죠. 그러면서 일부 좀
좀 그 바이오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크게 부각받지 못했다 보니까 좀 내려왔는데 네. 이게 지금 4월부터 다시 추세가 전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81,000원대부터 86,000원대까지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설령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모멘텀은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매집 주체도 지금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수익까지만 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 1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때 네. 그 작년 6월 14일 때 윗꼬리를 길게 남겼던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한 98,000원대 되거든요. 그거보단 살짝 보수적으로 95,000원대를 좀 잡고 그걸 목표가로 좀 지정을 해보자.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단기 상승을 통해서 막 20% 하루 만에 2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럴 가능성은 종근당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시죠? 그거보다 이제 한 번 정도 수급이 확 들어와서 10% 이상, 20% 이상 당일 하루 만에 상승을 했다 하면은 그때는 전량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만약에 계단식으로 지금처럼 조금씩 상승을 해서 95,000원 도달을 한다. 그러면은 10만 원 이상도 바라보자. 그때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만약에 8만 원 아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아래대 내려왔을 때는 좀 비중을 그때는 축소를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기다리면은 아마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근당과 관련해가지고는 1차 95,000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갔을 때 10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원 아래라고 하니까요. 말씀대로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근당 기분 좋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MC넥스 기다리고 MC넥스. 있네요. 예. 웰군님께서 MC넥스 31,4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7% 가지고 계시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최근에 매수하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거 맞나요? 좋아져야 될 근거를 좀 찾으면 네. 되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MC넥스는 이제 우리가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전장 모듈, 뭐 자동차 모듈 이렇게 네. 넣는데 카메라 모듈에 삼성 카메라 모델 거의 매출이 80%예요. 그리고 한 10% 정도가 전장 모델인데 그럼 우리가 전장 카메라 모듈 때문에 성장성이 있으니까 자동차가 대다수 카메라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율적.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식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2차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된 이제 IT 주식에는 가장 좋은 주식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 주식은 이제 쌀 때 그 모멘텀 이미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주가는 그 전에 사실 2012년, 13년도부터 이 카메라 모듈 때문에 전장용 모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만 원대, 3만 원까지 갔다가 계속 못 가고 나서 뭐 전환사채 되겠다 이제 추세적으로 2020년도부터 갔을 때는 또 카메라 모듈을 IT도 그때는 IT가 잘 팔렸으니까 그때 IT에 들어가는 이제 휴대폰이죠. 들어가는 휴대폰도 잘 팔려서 그때 같이 실적도 좋고 해서 500억대 막 영업이익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는 1분기 28억밖에 영업이익 안 나왔어요. 잘 안 사잖아요. 거의 그죠. 찰산 옛날 다 샀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전장에 좋다고 그래서 전장을 사게 되면 전장 10% 매출 비중밖에 안 돼. 자동차가 갑자기 내가 납품하던 데가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다가 그게 갑자기 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도 뚫어야 되는데 새로운데도 다 각자 카메라 모듈은 그렇게 이제 진입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기들 하는 회사에 다 기업에 중국 넣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늘지 않는 거죠. 그 막연한 기대는 결국은 휴대폰에 대한 매출이 늘어야만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 좋아질 거다. 뭐 A 시리즈가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다. 지금 안 팔려요, 휴대폰이. 그럼 이것도 당연히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2차 이제 자동차 이제 전장 관련된 기대가 계속 살아 있고 그런데 지금은 휴대폰도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을 2분기 실적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더라도 뭐 어느 정도 반전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38,000원 정도에서 지금 위로 가면 38,00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정도에서 팔고 나오시고요. 기대는 하지 않대. 대신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손절가입니다. 이런 실적이 불투명한 기업들은, 즉 IT 기업은 반도체 뭐 관련된 좀 휴대폰 관련된 좀 마찬가지지만 들어갔다가 여차하면 손절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주식이 거의 만원대도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주식은 실적 기술 안 나오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있다가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9,7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네, 한번 네. 사업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8,000원 목표가 주셨고요. 손절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 29,700원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MCX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좋습니다. 이제 전화가 들어왔는데 한번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정보가 궁금하십니까? 마이솔 Y솔이요. 매수가는요? 12,600원, 네. 20%에 20% 12,600원. 이거 언제 사셨습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차트 보니까 2021년 10월쯤 이 가격이었거든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렸네요, 시청자님. 네, 그냥 네. 쭉 가지고 계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언제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었어요. 아,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이게 Y솔이요. 많이 내려왔는데 뭔가 손쓰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5G 때 사셨던 거죠. 5G 네. 이슈 때문에. 사실상 5G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네옴시티로 나오냐, 아니면 다른 쪽에 다른 나라와 엮여서 나오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기다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웠던 상황들을 맞기는 하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정기 주주총회를 그 3월에 했었죠. 그때 주주총회 때 좀 사회이사 선임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스카이웍스 솔루션스라고 있는데 그 기업의 그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의 코리아 계셨던 분이 사회이사로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뭐 반도체 제품 설계 개발을 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뭐 커넥티드든 태블릿 웨어러블 시장에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게 지금 기존의 사업들이 한 1, 2년 정도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들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신사업을 좀 뚫어내기 위해서 이분을 좀 선임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Y솔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다각화를 좀 통해서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도 지금 좀 많이 들어와 주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에 8,000원만 빠르게 돌파를 하게 된다 한다면 10,000원대 그때는 좀 매도를 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주시면서 좀 차분하게 좀 봐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손절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갔을 때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일부는 축소를 시켜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10,000원까지도 좀 바라보자 길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시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Y솔이 손실이 많이 나니까 조금 이게
그 전에 좀 미리 전화 주셨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네. 그 망설이는 사이에 타이밍 지나갑니다. 그럼요. 망설이지 마시고 네. 궁금한 내용 저희한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종목 상담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꾸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렇군요. 종목은 카카오뱅크. 이 종목도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 매수가는 28,8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어서 정리하고 싶어요.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잘 기다리셔서 이제 27,000원 근처까지는 많이 좀 올라와 올라왔죠. 있거든요. 매도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떨까요? 이분은 잘 기다린 게 아니라 그래요? 사자 말자 손해 난 것 같아요. 작년에 23 올해 초 2월 달에 그러면 28,800 샀으니까 손절을 바로 27,700인가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다가 다시 또 왔는데 내 본전 안 오니까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저게 아까 앵커님이 낮에인가 네. 물가론 이야기하셔서 맞아요. 전문가님 물가 가지 말아야 될 거 꼭 얘기하시잖아요. 물가로니까 우리 CPI 소비자 물가 물가로니까 생각했더니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물가 수용을 말고. 못하면 물가에 가지 마라. 예. 남들 행락철에 놀러 간다고 다들 짐 싸가지고 행락철에 물가 가니까 나는 수용도 못하고 애들 데리고 같이 애들도 수용 못하는데 같이 물가에 가서 올려 놀다 보면 어느새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고가 많거든요. 그럼 안 가면 되는데 나 산에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고는 안전한 거예요. 주식도 아예 손실날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기본 이치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은행주는 21년도 말부터 22년도 계속 전혀 보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경기가 나빠지는데 은행주 실적이 좋다고 은행주를 사게 되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은 작년에 실적이 좋으니까 그럼 난 나중에 보고 나중에 오늘 잠깐 오늘 팔아먹고 10% 먹고 나오지. 그런데 이미 1급 투자자들은 21년도 거의 다 빠져나오고 있는데 나만 잠깐 먹겠다고 들어가면 실제로 잠깐 먹었다가 손실을 내가 먹었다가 못 팔아 손해가 아니라 원래 위험한데 내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만 KB금융 보겠습니다. 보시면 23년도 잠깐 간 적 있지만 여기죠, 바로. 이때는 계속 경기가 좋아서 갔는데 22년도부터 겁나게 해서 같이 6월에 폭락하고 나서 전망은 잠깐 작년에 올해 1월 달에 잠깐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은 올라가고 한 번에 바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 잠깐 치고 먹고 나오겠다고 하면 치고 빠지겠다. 건투 선수도 치고 빠지려고 하다가 홈을 맞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맞죠. 빠질 수 없는 주식이에요. 이런 사실상 현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는 안 그래요. 실제는 내가 치고 빠질 것 같지만 급등한 주를 사면 폭락하고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요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미 상장했을 때 다 반영돼 가지고 장 좋을 때 21년도 8월까지 했으니 그 이후부터 끝없이 빠지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되고 지금 세계에서 미국이 은행이 지금 난리 났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왜 은행주를 가지고 많이 빠졌다고 살려고 그러죠? 앞으로 부동산 더 빠지면 은행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은행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 근처에 가지 말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지금 10% 손해고 뭐고 팔고 나오셔서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올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겁내야 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진다는데 왜 나만 막연하게 아무 리스크 또 안 하려고 그냥 이제 그 위험한 주식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은행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험주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주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종목은 금융주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 물가 사고 날 수 있는 곳에는 저희 최대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손실 키우지 마시고 바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카카오뱅크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미국장 네. 개장을 했는데 네.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그러네요. 예, 거의 뭐 보합권에서 3대 지수가 다 움직이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예, 어제 강했던 중소형주 쪽에서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현재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리까리 할 때는 알쏭달쏭. 아리까리 할 때는 또 우리 전문가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추천 종목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